오늘 이제 한 분이 오늘 병원 예약 때문에 병원을 다녀오는데 지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내용을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음성하고 이 화면 있죠? 스크린이 녹화가 됩니다. 네. 제가 녹화한 것은 제가 올려놔요. 그러면 공부할 수 있죠? 수업 내용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습니다. 어디다 올려놓는지 제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순화 과정? 좀 이상하다. 순환 과정에서 전기까지 알아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은 전기를 우리가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 전기를 해볼 기회가 없는데 어제 우리가 연습을 했죠. 그래서 전기하는 절차를 여러분이 알았다 이겁니다. 6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혔을 거예요.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연습하시라고 그랬어요. 분계 써놓고 다시 전기 해보고요. 그래서 전기하는 절차도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장부를 놓고서 그 거래를 장부에 기장된 결과를 놓고서 바로 이런 경우죠.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보통예금 T계정을 딱 보여놓고 보통예금 T계정을 보여놓고 문제를 이렇게 여기다 밑줄을 딱 그어놔요. 아래의 계정에서 1월 3일 거래에 대한 설명을 옳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놓고 보기 1 단기차입금이 어떻게 됐다 보통예금이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을 막 써놓습니다. 그러면 그 4개 중에서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찾느냐 보통예금 이 계정이 무슨 계정이냐 보통예금 계정이구나. 그러면 제가 옆에다가 가로 열고 자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놨지만 시험에서는 저걸 자산이다 부채다 이런 거 안 써놔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죠. 우리가 보통예금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당좌 자산이다 이거죠. 자, 자산의 차변에 70만 원 기록했네. 그러면 자산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예금에 저거 출금됐어요, 입금됐어요? 입금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딱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금액 앞에 있는 단기차입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보통예금에 입금된 건 결과이고 그 원인, 요인은 단기차입금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 계정 과목이 단기차입금이다. 그러면 반대쪽이면 대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차입금이면 돈을 빌렸다는 거니까 부채란 말이죠. 부채가 대변에 가면 증가하는 거예요. 부채 증가, 즉 빚은 늘었고 통장은 불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빚내가지고 통장에 집어 넣었다. 그런 보기를 밑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1월 3일 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은행에서 70만 원을 빌려서 융자 받아서 보통예금에 입금한 거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가능하시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거래를 저기다가 1월 3일 날 이제 역으로 올라가서 1월 3일 날 어제 1월 3일 날 바로 이 거래였단 말이에요. 이 거래를 전기했을 때 그렇게 나온 거죠. 조금 전에 보통예금 차변에 70만 원을 그렇게 전기해 놓은 거예요. 이 거래가 거래은행에서 7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이거. 6개월인지 3개월인지는 아까 그 원장을 봐서는 몰라. 저교에 자세히 안 써 있으니까 계정 과목으로만 봐서는 단기차입금인 것은 확실하다 이거. 그런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런 연습이 여러분 잘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일을 기중에 반복적으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매일 하지만 결산일이 되면은요,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결산에는 결산 예비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결산 예비 절차를 거쳐서 결산 본 절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결산 예비 절차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5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5페이지군요) 네, 55페이지. 결산의 절차. 자, 결산이 무엇인가는 앞 시간에서 우리가 어제 수업 마치면서 읽었어요. 예, 결산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결산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의 절차는 예비 절차로서 수정전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수정전 시산표 작성, 전산에서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수정전 시산표 작성 그냥 메뉴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정전 시산표라는 메뉴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시산표가 있어요. 시산표를 열어보면 아직 수정한 내용이 아니니까 지금 열어보는 것이 바로 수정전 시산표예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하면 다 이것까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옛날 수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요. 뭘 보고? 총계정 원장을 보고. 총계정 원장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정전 시산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한 후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는데 기중 분계한 전기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가 수정전 시산표이다. 전기가 잘 되었나? 이거를 표에다가 모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수정전 시산표예요. 정확히 분계가 되고 전기가 되었다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차변끼리 다 모으고 대변끼리 다 1년치를 모으면 기가 막히게 모아집니다. 딱 합계가 맞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옛날에 수기로 할 때 이걸 12월 달 결산 때 한 번만 하면은 그 전에 1월 달에 틀린 거, 3월 달에 틀린 거, 뭐 7월 달에 틀린 거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고치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일계표, 퇴근할 때 매일매일 맞춰요. 그리고 월말이 되면 월계표, 또 한 달치를 또 맞춰요. 그렇게 월마감을 매월 해 나가기 때문에 12월 말에 수정전 시산표는 12월 달 한 달 것만 잘 맞추면 돼. 12월 월계표 잘 맞춰놓으면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감하면서 다 맞춰놨기 때문에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뭐 맞추고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전부 자동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자, 시산표의 종류에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 세 가지가 있다. 합계만 구해놓으면 합계 시산표요. 잔액만 구해놓은 것은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함께 표시한 시산표가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과거에 수기로 할 때는 쓰는 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합계만 쓴다든가 잔액만 쓰면은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입하는 내용이 많아지니까 시간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합계 시산표나 잔액 시산표를 따로 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이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총계정 원장 하나를 보도록 한다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렇게 보통예금이라는 원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합계 시산표라는 건 뭐냐? 차변합계 보통예금 70만 원, 대변합계 보통예금 3만 원 이렇게 합계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합계 시산표라고 그래요. 그러면
잔액시산표라는 건 뭐냐? 잔액시산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변이 70만 원이요. 대변이 3만 원이네. 차변의 잔액이 많죠. 차변이 67만 원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예금 차변에다가 670,000 이렇게 기록하면은 이것은 잔액시산표라고 하는 거예요. 잔액만 기록한다 이거. 아까 합계는 차변 합계, 대변 합계를 모두 기록하는 거고. 그러면 합계 잔액시산표라는 건 뭐냐? 차변 합계 70만 원, 대변 합계 3만 원. 따라서 차변 잔액 67만 원이다. 이렇게 차변 잔액,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기록하는 거. 예, 합계와 잔액을 다 기록하는 걸 합계 잔액시산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합계 잔액시산표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박스에 시산표 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산표 등식. 네. 자, 여기가 차변 요소입니다. 여기가 대변 요소가 되겠군요. 자, 시산표 등식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시산표라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을 모두 합친 것이 시산표입니다. 총계정 원장이니까 말 그대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모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모아놓으면 결국에 뭐예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 한번 이쪽에 보실래요? 네,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자, 차변을 보면 자산과 비용이 차변에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다 모아놨을 때 대변을 보세요. 부채, 자본, 수익이 대변에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 등식을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등식이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자산,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니까 자산, 비용, 손익계산서에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니까 비용. 그런데 앞에 말이 좀 달라요. 자산은 기말자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12월이니까 12월. 지금 우리가 결산하기 위해서 수정전 시산표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예요? 12월 31일 기준이다 이거예요. 12월 31일을 우리는 기말이라고 한다 이거죠. 기말 자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이 아까 67만 원이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보통예금이 기말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보통예금 하나만은 아니에요. 현금도 기말 자산에 들어가겠죠. 더하기 총비용.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기말 비용이라고 안 해요. 왜냐? 만약에 이 비용 중에 급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여가 12월 31일 하루 급여가 여기 들어가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보통예금은 12월 31일 그날의 잔액만 여기에 적혀요. 재무상태표에는 잔액만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잔액이라는, 기말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비용에서는 왜 기말 비용이라고 안 하고 총 비용이라고 하느냐? 기말의 비용만 거기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치 급여나 보통예금이나 이걸 다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총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리콜 같다는 거죠. 리콜.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기말 부채. 자, 아까 자산을 기말 자산이라 하듯이 지금 부채도 기말 상태의 부채 잔액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기말 부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헷갈립니다. 다 자산, 부채, 자본은 다 같은 줄 알았는데 기말 자산, 기말 부채 나가다가 자본에 와서는 기초 자본이네. 기초 자본. 예.
왜 그러냐면은 자본은요 아직 기말 자본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말 자본이 확정이 되려면 결산이 끝나야 됩니다. 결산이 끝나가지고 여러분 이제 오늘 알게 되는데 손익계산서가 마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업을 해가지고 1년에 매출을 10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용을 4억을 썼어요. 그러면 얼마 당기순이익이 나왔냐면 6억을 벌었죠. 6억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내 자본으로 가요. 우리 회사 자본으로. 아직 그런 마감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말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말자본은 언제 나와요? 결산이 맞춰야 기말자본이 돼요.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기말자본이 돼.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해요? 시산표죠. 시산표. 결산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시산표 등식의 자본은 기말자본이 아니고 기초자본이다. 요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래 보기에서 시산표 등식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을 때 자산부채 자본이 세 개 중에서 자산과 부채는 기말이 맞지만 자본만큼은 기초여야 돼. 예. 이거 아직 이 시산표는 지금 재무상태표가 아니에요. 결산 전 시산표이기 때문에 등식이 이렇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대변은 수익이죠. 아까 차변이 총비용이듯이 수익도 1년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을 말한다. 그래서 총수익이에요. 여러분 시산표 등식 어렵지 않죠? 예, 왜 시산표 등식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몽땅 모아놨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등식은 우리 첫날 여러분 동영상 보면서 그 사람이 계속 얘기했죠. 예,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하면서 차변의 자산. 예. 재무상태표 등식은 이거예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예, 요거. 거기에다가 수익과 비용을 합치면 그게 시산표 등식이 되는 거예요. 예. 비용, 차변에다 더해주고 수익은 대변에다 더해주고. 그러면 그게 시산표 등식이에요. 그런데 수익과 비용에는 총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자산, 부채, 자본에는 기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본만 아직 기말이 아니다. 기초. 이해되셨죠? 시산표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답니다. 일계표 또는 월계표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산표는 1년에 한 번 만드는 것이 시산표라는 이름을 갖는 것이고 사실은 매일매일도 맞추고 월별로도 맞추는 거다. 예, 그래서 시산표하고 양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일계표, 월계표 나중에 실무할 때 메뉴가 있어요. 그때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시산표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산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차변과 대변의 합계와 합계가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뭐를 하느냐? 이제 결산의 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결산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결산을 실제로 하는 수정분계, 결산의 기말 결산사항에 대한 수정분계, 네. 뭔가 수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뭔가 수정을 해준다. 뭐 어떻게 하느냐?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현재액.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 잘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이미 다 우리 장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 당연히 현재액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장부 기록은 계속 우리 분계하고 전기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그게 기말에 현재의 자산, 부채는 아니에요. 자본은 당연히 아니고 결산이 끝나야 당기순이익이 넘어와야 되니까 자본으로 아직은 아니고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자산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국내에서 알아주는 전자회사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합시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여유 자금을 몽땅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적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예금 대신에 주식을 몽땅 사놨어요. 네, 언제 샀느냐? 6월 달에 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한 6, 7개월 지났죠? 6개월. 그러면 그때 만약에 5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봐요. 삼성전자 거. 그러면 12월 31일 날도 5억 원일까요? 변했죠? 여러분 알죠? 주식 가격이라는 건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자산이 아니에요. 예. 지금 장부에는 6월 만약에 30일 날 샀다면 6월 30일 날 매입한 가격으로 5억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장부에. 12월 31일 결산할 때는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면은 12월 31일 날 종가를 조사해 가지고 거래 금액에서 12월 31일 날 삼성전자 주식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날에 종가가 있어요. 한 주당 얼마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6월 30일 날 매입한 주식수 곱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6억이 나왔어. 6억. 그러면 5억 원어치를 샀는데 아까 5억 원어치 샀다고 그랬나요? 네. 5억 원어치 샀는데 6개월 만에 6억이 됐죠? 자산을 1억을 높여줘야 돼. 자산을. 그래서 수정분계를 하는 거예요. 자산을 늘려주는 분계. 반대로 가격이 하락해버렸다. 그러면 자산을 빼주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자산을 줄여주는 분계.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해외 거래를 한다고 볼까요? 해외 거래. 해외 거래. 우리 회사가 12월 1일 날 미국의 어느 거래처에다가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12월 1일 날 선적할 때 환율은 딱 1달러치만 팔았다고 계산하기 쉽게 그때 환율이 1200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장부에는 1달러치 팔았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다가 상품을. 그러면 미국의 거래처에 우리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잡혀 있어요? 1달러치 팔았으니까 1200원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죠. 우리 회사는 장부를 달러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화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1200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환율이 그대로 있어요. 1200원으로? 변합니다. 1300원이 됐네. 1300원. 12월 31일 날 환율이.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1200원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12월 31일 날 1달러를 받게 된다면 그때는 1300원이야. 그래서 외상 매출금도 1300으로 바꿔줘야 돼. 뭐 때문에? 환율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환율 차이. 해외 거래 같은 게 해외 자산이 있으면. 네. 반대로 해외에 부채가 있어도 달라져요. 환율 때문에. 부채를 결산 때 맞춰줘야 돼. 그래야 유용한 회계정보.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 자산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 부채는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그 12월 31일 현재의 환율과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라면 주식시장의 가격이 다 거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이런 수정분계라는 걸 해야 된다 이거. 회계과가 12월에 바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저는 할 게 엄청 많아요. 예. 자산 부채 전부 다. 또 수익과 비용도 마찬가지. 수익과 비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료 예를 들었죠. 앞에서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보험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 같은 거 1월 1일 날 가입한 게 아니라면은 언제나 차기 것이 섞여 있어요. 보험료에는 단기와 차기가 다 섞여 있더라. 만약에 10월 1일 날 1년치 보험에 가입했다면 내년 9월 30일까지니까 내년도 보험료가 9달치나 포함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총무과에서는
전부 다 보험료로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회계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9달치는 단기의 보험료에서는 줄여주고 그것을 자산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랬다가 내년에 그 9달치는 2020년도 차기의 보험료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다 결산 수정분계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연습은 이러한 수정분계들은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결산 수정분계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그런 수정분계는 없다 하고 생략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죠. 지금 이 수정분계라는 게 뭐예요? 수정 전표를 입력했다 이거예요. 딱 수정 전표. 그러면 이제 시산표가 장부가 총계정 원장 전기가 일어나고 총계정 원장에 의해서 시산표가 다시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볼 거냐? 이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결산 수정분계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시산표 만들면 그것이 수정 전 시산표하고 수정 후 시산표로 그냥 똑같이 되는 걸로. 예, 그래서 시산표를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산표 양식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장에 있어요.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우선 계정 과목을 하나씩 적어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다가 이 순서가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적으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 순서로 맞춰놨어요. 좌에서 우로.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적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하나씩. 자, 첫 번째 현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기록해 보세요. 현금. 여기다가 현금. 그러면 현금의 차변 합계, 요 차변의 합계란에다가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차변 합계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김수진 씨. 김수진 씨 차변 합계 얼마 나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다 아예 써버릴까요? 여기다 차변 합계를 쓰진 맙시다. 이거 나중에 마감할 때 쓰는 거예요. 차변 합계, 현금 차변 합계 다 더해보면 얼마 나와요? 113만 원. 수진 씨도 그렇게 나와요? 113만 원? 예. 자, 그러면 여기다 써봅시다. 자, 1,130,000. 그렇지. 현금의 차변만 다 더하는 거예요. 차변만. 그대로 적으세요. 여러분 현재 현금 출납장에 차변 합계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거 싹 더하는 거. 100만 원, 5만 원, 8만 원을 더하는 거죠. 그럼 113만 원 나오죠. 그러면 대변 합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50만 원 적습니다. 대변 합계 여기다가 500,000. 옛날에 부기 시험 볼 때는요 시산표를 작성하라 이렇게 나와요. 부기 시험지가 거의 백지예요, 백지. 이런 지금 이제 A3 용지보다 좀 작은 B4 용지의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답안지는 다 백지야, 백지. 백지에다가 주고 이렇게 이게 3번 해놓고 총계정 원장을 보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자를 대거나 주판 대고 이게 줄 그어가지고 양식 만들어가지고 백지에다가 이렇게 양식 그려서 다 계산해서 쓰는 거예요. 부기 시험에서 이 합계잔액 시산표하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만들면 1시간 지나가요. 1시간.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고와 60분이 지나가요.
자, 그러면 잔액을 여러분이 어디다 적냐면요, 차변에다 적어야 돼요. 많은 쪽에다가. 그 잔액은 뭐냐?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 빼는 거거든요. 한번 빼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63만 원 나오죠? 예, 63. 예? 맞나요? (63만 원) 틀림. 계산 정확히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개념 과목 써볼까요?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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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통예금의 차변합계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입니까? 예, 700,000 대변합계 30,000. 따라서 큰 쪽에 잔액에다 씁니다. 67만 원. 그 다음 네 번째 단기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여금의 차변의 합계 아주 하나밖에 없어요. 50만 원 되겠습니다. 500,000. 대변은 없어요. 0 또는 뭐 하이폰 이렇게 그어 놓으면 되겠죠. 우리가 이 회계에서요, 0 없음을 0을 넣는 방법도 있고, 0 대신에 요 짝대기 있죠. 조그마한 짝대기 하이폰이라고 하는데, 이건 0을 의미해요. 여러분 엑셀에다가 숫자 0을 입력하고 회계 스타일 딱 누르면 하이폰이 딱 들어갑니다. 이게 회계 스타일이에요. 회계에서 0은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잔액이 전부 합계하고 똑같겠네요. 차변에 500,000.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 끝나고 부채로 넘어가네요. 단기 차입금 대변 합계만 70만 원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단기 차입금 대변만 7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차변은 없다는 거죠. 하이폰. 그러면 잔액은 대변에 생기겠죠? 예. 잔액은 대변에 생깁니다. 많은 쪽에 잔액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부채가 끝났나요? 예, 이제 자본으로 넘어가네요. 자본도 자본금 하나밖에 없고 대변에 100만 원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 대변에 1,000,000. 대변 잔액도 1,000,000,00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본도 끝났고 이제 수익으로 넘어가네요. 수익에 대변만 5만 원이 있네요. 이자 수익 쓰시고, 이자 수익 대변에 5만 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은 0이죠. 잔액은 대변에 5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다음에 보니까 수수료 수익이 있습니다. 대변에 8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예, 수수료 수익 대변에 8만 원. 따라서 차변은 제로. 대변 잔액이 80,00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 비용, 이제 마지막이죠. 급여. 그래서 급여가 3만 원 대변에, 아니야, 차변이죠. 예, 차변에 3만 원. 대변 잔액, 재변의 합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잔액은 차변에 3만 원이 와야 되죠. 이렇게 시산표 옮겨 적는 것도 이게 수기로 할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계산 잘 해가지고 잘 옮겨 적어야 돼요. 지금은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이걸 뭐 금방 합니다만은, 예, 저 원장에 뭐 각 줄마다 한 서너 줄씩 전부 있다 그러면 계산하다 틀릴 수도 있고, 옮겨 적는데 차변에 적을 걸 대변에 적을 수도 있고, 예.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은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게 잘못될 리는 없어. 뭐만 잘 해놓으면. 분계만 잘 해놓으면. 여기까지는 전부 이제 맘 놓고 이제 작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 네? 회계 실무자는. 회계 실무자는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주주나 이런 회계정보 이용자는 그냥 볼 줄만 알면 돼요. 급여가 올해 3만 원이었어. 이렇게 볼 줄만 알면 되는데 우리는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로 만드는지를 다 알아야 된다. 이거.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결과가 잘못됐을 때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잔액을 전부 한번 더해 봅시다. 자, 계산기로 한번 더해 보세요. 요 차변의 잔액 이거 전부 더해 보세요. 자기 거에서. 빨리 더해 보세요. 계산기 꺼내 가지고. 자,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 아까 김진선 씨 한번 더해 보세요. 김진선 씨? 네, 더해 보세요. 차변 합계. 이 잔액의 합계. 네, 차변 잔액만 다 더해 보세요. 183만 원. 김진선 씨는 아주 183만 원 맞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맞습니다. 1,830, 000 183만 원. 네. 자, 이제 그 옆에 칸 차변의 합계의 합계를 한번 구해 보는데 누가 더해 보느냐? 박윤미 씨가 한번 더해 보세요. 박윤미 씨가 2,360, 000 나옵니까? 예.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서로 다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대변으로 한번 넘어가서 대변의 합계만 다 더해보세요. 합계. 대변의 합계를 각자 더해보시고 누가 발표를 해보냐 하면은 이은효원 씨가 한번 발표해보세요. 이은효원 씨. 대변의 요 합계를 다 더해보세요. (236만 원) 예, 2,360, 000 다 이렇게 나옵니까? 네. 똑같아야 정상입니다. 네. 이게 다르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어긋난 거예요. 예. 이제 뭐 이거 대변은 그래도 더해봐야죠. 대변의 잔액 더해보세요. 다 같이 170에다가 13만 원 더하면 183만 원. 예. 1,830, 000입니다. 여러분 계산은 정확해야 됩니다. 평소에 암산을 꽤 많이 해봐가지고 익숙해진 사람은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암산으로 빨리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암산을 머리로 계산하는 거 안 해봤다 그러면 계산기 잡고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산표를 완성해가지고 차변의 잔액의 합계와 대변의 잔액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고 차변의 합계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합계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정전 시산표라면은 결산 수정 분계 하기 전에 장부에는 이상이 없다. 또 수정 후 시산표라면은 결산 수정 분계 마치고 나서도 대차 평균의 원리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과연 이것만 맞으면 장부가 정말 이상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만 대차 평균의 원리에는 이상이 없어요. 여기서 찾아낼 수 없는 것이 뭐냐? 거래를 통째로 빼먹은 것은 못 찾아냅니다. 거래를 통째로 빼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위에 우리 어제 거래가 이런 거래들이 있었죠. 만약에 이 거래를 통째로 빼먹었어요. 차변에서 50만 원 빼먹었고 대변에서도 50만 원 빼먹었죠. 그건 합계산액시산표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합계산액시산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 빼먹은 거, 그것만 검증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계산액시산표가 무슨 점쟁이처럼 이렇게 그런 도사는 아닙니다. 요거 해놓고 깜빡하고 대변을 못 했다든가, 대변을 해놓고 깜빡하고 차변을 전기를 안 했다든가, 이런 거 찾아낸다 이겁니다. 또는 급해가지고 차변은 50만 원 제대로 했는데 대변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쳤다든가 덜 쳤다든가 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은 찾아내요. 그럼 아예 안 썼다는 말이 이 시선표에 아예 안 쓰면 모른다는 그 얘기. 이 전표, 이 분계를 안 해버렸다는 거죠. 이 안 해버리면 총계정 원장에 기록도 안 되겠죠. 그러면 시산표에도 안 가죠. 시산표에 차변에서도 50만 원이 안 집계가 되고 집계가 안 되고 대변에도 50만 원이 집계가 안 되겠죠. 똑같은 금액이 빠지니까 시산표는 모르는 거예요. 대차 맞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50만 원, 저기를 5만 원 썼다든가, 이런 것은 발견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 대차가 안 맞으니까, 맞지 않는다. 어떻게 찾아요? 뭐 통째로 빼먹은 것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거래 내역을 전부 맞춰봐야 돼요. 거래 내역을.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확인하고 현금 시제가 잘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현금 시제도 잘 관리해야 돼요. 예금 잔액도 항상 우리 회사의 잔고하고 은행의 예금 잔액이 일치하는지도 맞춰보고, 또 우리 회사 금고에 있는 잔고하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현금 출납장 잔액이 잔고하고 항상 맞는가, 이런 것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누락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원이 출장 간다 그래가지고 너무 급한 나머지 내가 점심 먹으러 가려는데 빨리 20만 원만 달래. 그 전표를 쓰고 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줬어. 근데 밥 먹고 오다 보니까 다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20만 원이 이미 금고에서 나갔는데 내가 아무데도 흔적을 안 남겼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근할 때 일개표가 안 맞겠죠? 현금 잔액하고 퇴근할 때 금고 세보니까 20만 원이 빵꾸가 나 있어야죠.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날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 그날 맞춰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산의 본 절차를 지금 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정전 시산표 만들었고 결산 수정 분계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없는 걸로 봤으니까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